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특별히 지금 다른 것보다는 에이전트 AI 때문에 멀티플 축소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 수치 분석을 한번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해보고 정말로 온톨로지하고의 좀 차이가 있는지 차별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길게 한번 보시게 되면 P 레이쇼 있죠. 요거 자체는 계속해서 일단은 줄어들 모양이 있죠. 2020년도에는 지금 1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300배 아니면 200배가 기본인데 좀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EBITA 역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것이 PB 레이쇼 있죠. 정말 북밸류 있죠. 북밸류는 일단 장부 가치, 저거는 일단 자본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제 11에서 45까지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회사가 탄탄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단지 요만 가지고 본다면. 자, 거기다 PEG 레이쇼 한번 보게 되면 아무래도 0.9 정도 되고 있죠. 1보다 적죠. 즉 말해서 P를 갖다가 5년 동안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장이 많으니까 당연히 PEG 레이쇼가 적죠.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통해서 성장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그 배수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는데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5년 정도 되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마소라든지 오라클, 셀스포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이런 회사들이죠. 자, 그런 회사들의 패그 배수 본다면 거의 다 1 미만입니다. 자, 아무래도 세일즈포스만 1.05 정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성장률이 좋다.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인데, 지금 에이전트 AI로 인해서 아무래도 성장률이 꺾이는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EPS의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1분기 때죠. 그러니까 EPS의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피지컬 이어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되고 있죠. 자, EPS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말은 주가가 좀 눌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여력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년 동안의 DCF 모델을 돌려가지고 봤을 때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적정 주가 페어 밸류가 나오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은 매출 있죠. 매출 갖다 매출의 성장률을 2020년도 한 60%, 42%, 39, 37, 31%로서 조금 매출의 성장률은 조금 줄어들고 있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습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자, 페어 밸류가 그렇게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보면은 가장 할인율 적게 줬을 때가 81불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거의 뭐 30% 이상이 하락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일단은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 있다. 절대적인 평가를 봐서더라도. 자, EV/EBITDA에 통해서 밸류에이션 가져왔을 때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한 144배수를 준다 했을 때라도 한 90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EPS의 성장률을 놓고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83 정도가 나오고 있죠. 2027년도 EPS의 추정치가. 자, 그렇다면 적어도 100배 정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180불 정도는 되겠죠. 이 정도는 돼야 정상인 가격인데 이 정도의 멀티플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멀티플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말은 소프트웨어에 지금 이제 멀티플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들이 우수수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소프트웨어에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에이전트 AI로 인해서 멀티플 축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자, 팔란티하고 정말로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하고 팔란티하고 에이전트 AI하고 구분만 된다면 다시금 멀티플은 회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문제인데 지금 뭐 안 그래도 높은 데다가 지금 이제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같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문제가 없는지 자, 그것만 우리가 밝히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차트 보고 말씀드리고 이제 온톨로지 개념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이 있죠. 여기 보시면 차트상에서는 여기 직전 고점 라인 때 있죠. 130불 때. 자, 그 라인 때 와 있고 100주선에 걸쳐 있는 상태에 있다. 그 주봉에서도 가장 많이 내려와 있죠. 스토캐스틱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8하고 11 정도 있으니까 완전히 저점에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려온 폭도 상당히 현재 모습에서는 깊은 그런 내용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던 폭이 거의 40% 가까이 내려왔으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돼서 더 빠질 수 있는데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 빠지면은 조금 더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그런 입점이 되지 않겠는가. 회사가 나빠서 무너진 게 아니라 점점 멀티플의 축소로 인해서 무너졌다. 자, 그렇다면 반등은 될 수 있다. 자, 근데 아직까지 바닥은 확인이 안 됐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고 높은 가격에 이렇게 돌아 나갔을
사서 높은 가격에 안전하게 잡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분들 안에서는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성격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온톨로지 개념하고 지금 현재 에이전트 A가 구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의 원인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해자가 있는지, 온톨로지 개념과 지금 에이전트 A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 그건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즉 말해서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팔란티어다는 겁니다. 디지털 레라는 거죠. 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고, 얘는 단순하게 요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이점을 갖다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한번 일단은 기업이 이걸 쓰게 되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락인이 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건강이 나쁘죠. 건강이 나빴을 때 에이전트 A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결해서 뭐 감기약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뇨약을 갖고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활동 위주에 일단 돼 있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의 구조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 진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갔다 왔으면, 자,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요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갖다 이 데이터하고 산후 연결 관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당뇨에 대한 합병증은 없는지, 합병증은 없는지, 자,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없는지, 자, 그것까지 내 모든 것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이 데이터가 자기 스스로 다 연결해서 지금 온톨로지 개념으로서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쉽게 팔란티어가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의 축소가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완전히 팔란티어를 갖다 게임 끝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금 현재 약간의 축소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이런 것들 또 이해하기 쉽게 또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에 정말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쓰는 바로 그 산업에 말이죠. 3천억 달러.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인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불과 1년 만에요. 이건 뭐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사스포칼립스라고 불러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는 뜻이죠. 세일스포스 같은 거대 기업마저 흔들릴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근본적인 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 딱 한 회사만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죠. 오늘 이 믿기 힘든 역설의 중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재앙의 원인부터 알아봐야겠죠? 범인은 바로 에이전트 AI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그냥 좀 도와주는 AI 비서 같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완전히 자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에이전트 AI가 기존 사스 기업들의 뿌리를 흔드는 세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우리가 클릭하고 누르는 화면,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어집니다. AI가 알아서 하니까요. 둘째, 사용자 수만큼 돈을 받던 과금 모델이 무너집니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I에 돈 썼는데 돌아오는 게 뭐야? 바로 이 무자비한 ROI 압박입니다. 이런 폐허 속에서 팔란티어는 어떻게 혼자서 끄떡없는 요새를 짓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변 뒤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숫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14%. 이 숫자가 뭘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40의 법칙 점수입니다. 성장과 수익성을 더하는 건데 팔란티어는 그야말로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40의 법칙이라는 게 보통 40%만 넘겨도 와, 이 회사 정말 탄탄하고 잘 크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114%, 이건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그야말로 완벽한 증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시장 전체가 쪼그라드는데 매출은 63%가 늘었어요. 특히 미국 기업 고객 쪽은 121% 성장, 거의 폭발 수준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맨 아래에 있는 순달러 유지율 13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고객들이 작년보다 돈을 34%나 더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객이 되면 돈을 점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생존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들은 팔란티어라는 요새의 단단한 성벽 같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깊고 넓은 해자, 즉 핵심 기술에서 나오죠. 그 비밀 병기의 이름,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대부분의 AI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수준은 기껏해야 3단계, 분류학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나무, 동물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여기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4단계, 형식적 온톨로지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온톨로지? 이게 그냥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사 전체를 복제한 디지털 쌍둥이이자 모든 것을 연결하는 디지털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에서 팔란티어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최소 10년, 많게는 20년은 앞서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핵심입니다. 한번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를 도입하면 그건 회사의 디지털 뇌를 이식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다시 떼어내고 다른 시스템으로 바꾼다? 그건 그냥 디지털 뇌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깨뜨릴 수 없는 극단적인 고객 럭인 효과입니다. 자, 이 독보적인 온톨로지라는 뇌를 가지고 팔란티어는 뭘 할까요? 바로 기업용 AI의 가장 큰 골칫거리, 안전과 통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두 개의 다른 AI 세계를 하나로 합치는지 보여드릴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AI가 있습니다. 한쪽은 챗GPT처럼 창의적이지만 가끔 거짓말도 하는 예측 불가능한 확률론적 AI. 다른 한쪽은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여서 100% 안전하지만 융통성은 제로인 결정론적 AI죠. 팔란티어의 천재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온톨러지라는 아주 강력하고 안전한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창의적인 AI가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거죠. 즉, LLM의 엄청난 지능은 그대로 쓰면서 통제불능이 될 위험은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하고 안전해진 AI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할까요? 지금 시장의 표준 기술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통 쓰는 RAG라는 기술은 AI한테 그냥 두꺼운 책 몇 권 던져주고 여기서 찾아봐 하는 것과 같아요. 결과물도 그냥 텍스트 요약이죠. 하지만 팔란티어의 OAG는 다릅니다. AI가 회사에 살아있는 뇌, 즉 온톨로지를 직접 사용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심지어 행동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에 AIP 로직이라는 장치를 더합니다. 이건 마치 AI를 위한 레고 블럭 같아요. 관리자가 미리 승인해놓은 안전한 길로만 AI가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거죠. AI가 갑자기 폭주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팔란티어는 왜 혼자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찾아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팔란티어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팔란티어는 사스 기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AI 시대의 기업을 위한 운영체제, 즉 OS를 만드는 곳입니다. 곧 사라질 수많은 앱들이 아니라 그 앱들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바탕,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존재가 되려는 거죠. 결국 팔란티어의 압도적인 지배력은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온톨로지의 락인 역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월한 기술, 그리고 빚도 없이 엄청난 이익을 내는 철옹성 같은 재무 구조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등장하고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에이전트들이 작동하기 위한 운영체제는 단 하나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OS를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